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 약학과 설대호 교수님,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고 방향구 TBS 과학재난팀장입니다.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가희 아나운서가 여기 공진단 먹으려고 그 한약재 있잖아요. 이거요? 네, 그거 먹으려고 맨날 출연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개 안 남았는데 하나 줘요? 아, 저도 오늘 탐이 나서 그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하는 예. 거 봐서. 자, 오늘 코로나19 얘기해 볼 텐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에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762명이 오늘. 자, 이 상황이 좀 심각한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뭐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심각하고요. 심각하지 않으면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제는 794명이 나왔고 수도권이 특히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83.1%. 오늘은 어제보다는 한 30명 정도 줄었는데요. 대신 수도권의 비율은 좀 더 늘었습니다. 85.3%.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700명대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는데도 실제로 이제 좀 더 연동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백신 접종입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어제부로 이제 상반기를 마쳤는데요. 원래 예정하기로는 1,300만 플러스 알파였는데 실제 예정된 것보다 230만 명이나 많이 마친 전 국민 거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30% 정도가 접종이 되었거든요. 현재요? 그렇습니다. 1차 접종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2차 접종인 경우에는 한 10% 정도까지 접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대호 그런데 교수님은 맞았어요? 아직 못 맞았습니다. 언제? 아마 이달 말 정도에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후반기에는 백신이 더 많이 도입이 되면서 전반기보다도 더 빨리 접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700명대 나오기는 하고 수도권에 원래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하려고 했다가 일주일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코로나에서 지금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이 위기 관리가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최종의 것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백신 접종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한 400명에서 500명대로 만일에 떨어뜨리면서 백신 접종이 속도감 있게 일어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일상 복귀로의 이제 소위 말하는 로드맵만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사이가 제일 중요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이 마지막 구간이다. 마지막 이제 이 꼬린 지점에 와 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될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하도 언론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해서 걱정들 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뭐 홍대 등등에서 이 외국인 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9명 정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어가지고 방역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고 그 뉴스를 접하는 청취자분들도 되게 이러다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우세종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설 교수님이 개는 개다. 개가 호랑이나 사자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아무리 나와도 이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가지일 뿐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잘 방역을 해왔잖아요. 그 방역 기조를 꾸준히 가져가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방역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중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떠드는 것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우리나라의 우세종이 GH형보다 감염률은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치명률은 더 낮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델타 예. 변이 바이러스에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 하지만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됐든 기존에 우리를 괴롭혔던 GH 변이형이 됐든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앞으로 백신 접종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역 단계 완화라든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바짝 마지막으로 긴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300명 정도 모여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떠돌았냐면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아니까 안 놀랐는데 델타 변이는 옆에만 서 있어도 10초 만에 감염된다 이런 문구가 막 떠돌아요. 그래요?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나 공포를 예. 부추기는 뉴스가 워낙 많아서 제가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기존의 거를 1이라고 하면은 델타 변이는 1.7 정도 된다는 거죠. 약간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증으로 빠뜨리는 거는 그냥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홍대 그쪽에서 9명이 발견됐다고 하면 해봅시다. 9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역학조사가 되어서 치료에 돌입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만일에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그 9명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마스크를 뚫고 감염을 시킨다거나 감염을 시켰더니만은 뭐 더 중증에 빠져가지고 막 갑자기 막 10시간 이내에 사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냥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로는 그냥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가 1 정도 하는데 요 놈은 1.7 정도 한다. 네. 약간 그 차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언론들이 나서 가지고 이 델타 변이는 막 감염이 되면 내가 막 바로 죽을 것 같고 감염이 되면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델타 변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개는 개지 호랑이나 사자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나친 공포를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 델타가 되었던 델타 이전에 거든 모든 코로나는 백신으로 통제가 다 된다고 하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시면 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되면 무조건 백신 접종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를 강아지로 바꾸는 건 괜찮을까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오늘부터 워낙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완화하려고 그러다가 2주 연장을 시켰잖아요. 수도권 네. 같은 경우에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수도권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쪼개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3단계 수준이에요. 확진자 예, 수준지. 확진자 숫자가 10만 예. 명당 확진자 숫자를 따져보면 강남구가 만약에 독립적인 한 광역 지자체였다 그러면은 거기는 3단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곳곳에서 지금 방역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지금 확진자의 80% 정도가 나오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완화된 방역 단계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심지어는 2, 3주 안에 확진 환자가 1,000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고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 등에서 방역 당국에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범퍼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고 그걸 방역 당국이 받아들여서 일주일 일단 유예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저는 상당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50대가 설 교수님 네. 50대시잖아요. 예. 26일부터 7월 26일 월요일부터네. 그죠? 모더나 그다음에 고3 고교 교직원은 19일부터 화이자 순차 접종한대요.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50대가 우리나라에 742만 명이 계시네. 네, 많죠. 예. 50부터 59세. 그러니까 62년에서 66년 출생자가 352만. 몇 년생이세요? 저 65년생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시는구나. 예, 저 후반부 예. 그러니까 빨리 접종하는. 12일, 17일에 사전 예약하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일부터 접종한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2시 10분부터 정은경 청장께서
그 이제 7월 달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방금 제가 브리핑을 듣고 왔는데 네네, 요약 좀 해주세요. 브리핑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방금 그 속보를 정확하게 핵심만 짚어서 전달을 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예. 2차는 화이자로 교차 접종한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30대 초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희귀혈전 부작용 때문에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가 그랬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인정했죠. 네, 그거. 그래서 이제 그 사례 등등을 염두에 두고서 만에 하나라도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50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를 접종하시는 700만 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되 만에 하나 희귀혈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50대 미만의 경우에는 2차는 화이자로 교차 접종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2차 접종 8월 27일 날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대로 50 접종합니다. 미만 되신 분들은 파이자로 네, 교차 50세 접종을 한다. 미만은 이제 화이자로 교차 접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속보 소개해 주신 대로 7말 8초에 50대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네. 되는데 그 50대는 연령을 두 개로 쪼개 가지고 50대 후반은 7말 그리고 50대 초반은 이제 8초에 접종을 하는데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한다라는 예.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고3 수험생과 그리고 교직원. 이 교직원들은 7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고 이제 네. 신청을 받겠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 그러면 청취자분들 질문 좀 소개해 최진아 드릴게요. 씨가 소개하면 좀 간결하게 좀 답변들 해주세요. 네. 네. 강 기자님 질문 있는데요.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 하는 자녀 백신 수가 요새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왜냐하면은 뭐 매크로도 돌리고 그리고 실제로 자녀 백신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자녀 백신 자체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부터는 두 가지 형태로 자녀 백신이 접종이 됩니다. 지금처럼 네이버나 카카오에 예약을 하면은 그 예약하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이 가고요. 예약하신 분들이 노쇼 나타나지 않으면 병원에서 자체 마련한 예비 명단으로도 오. 접종이 가능하게끔 네.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미리 전화해서 그 리스트에 올려놔도 되겠네요. 리스트에 올려놔도 되십니다. 아, 네네. 그리고 20대나 40대는 언제쯤 접종하나요? 라고. 40대는 네. 그 50대 이후에 8월부터 접종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어쩌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쩌면 20대, 30대, 40대는 선착순 접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냥 열어두고 그냥 먼저 접수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그 제가 방역 당국에 파악하기로는 8월부터는 백신이 넘쳐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요? 들어올 백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8월, 9월에는 그냥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접종을 하기보다는 사실 그 20대, 30대, 40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오픈해 놓고서 선착순 예약을 받아서 접종할 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8월 일단은 되면은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모자라서 못 맞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8월쯤 네네. 되면. 예. 정말 궁금한데 6월 14일에 얀센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교수님, 현재 접종한 팔이 너무 저려요. 지금은 조금 좋아졌는데 이거 백신 맞고 나서 이런 건가요? 조금 절인 정도는 상관없고요. 14일이 지나 2주 이상 지났는데 이제 만일에 접종 부위가 아닌 위치에 어떤 이상 증상이 지금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접종 부위가 약간 저리다든지 하는 것은 바늘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없어질 건데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은 그 접종 부위 말고 다른 부위가 지금 한 2주 지났는데도 여전히 백신 접종과 관련한 어떤 이상이 있으면은 병원을 한번 가보시고 그러지 않고 거기에 바늘 들어간 곳만 단지 저린다 이러면은 조금 지나면 아마 없어질 겁니다. 저기 아직 그 청취자가 설 교수님 아까 저 몇 년생이라고 그러셨죠? 65년이요. 65년. 설 교수님 그 얘기 듣고 이렇게 설 교수님 가수 이승환하고 동갑이시네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이승환은 아는데 이승환. 이승환이요? 이승환 씨. 예. 예. 이승환 씨가 65년이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이승환 씨가 저희 같이 셋이서 진행하는 TBS 특보 코로나19를 본인 이승환 씨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이렇게 저희끼리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승환 씨가 너무나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왕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승환 씨 얼굴을 그 됐어요. 설대 그만 교수님께 얘기하자고. 들이대는 네. 건 좀 설대 교수님 언짢네요.
얀센을 운 좋게 잔여로 맞았는데 항체 생성률이 68%라고 하더라고요. 제 몸에 항체가 생겼나 안 생겼나 이거 검사 받아볼 수 있나요? 그리고 얀센 교차 접종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를 받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그 자가진단 항체 키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외국에서는 자가진단 항체 키트 판매하기 때문에 얀센 백신 접종한 다음에 검사 받으신 분들 있는데요. 다들 또렷하게 항체가 생겼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몸에 항체가 생겼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네, 되는 걱정 안 거죠? 하셔도 얀센 교차 접종은 어떻습니까? 아마 당국이 우리나라도 방역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거나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가 뭐 문제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교차 접종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얀센인 경우에는 얀센을 맞기보다는 얀센 화이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얀센인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보다도 유리한 측면이 많고 만일에 얀센 화이자인 경우에는 효과가 훨씬 좋아지면서 다른 백신은 부스터 샷을 하게 되면 3번을 맞아야 되는데 얀센인 경우에는 2번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얀센이 무슨 물 백신이니 얀센이 무슨 문제가 있느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얀센 한 번 맞은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스튜디오 부스에서 지금 앵디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그리고 강영기자 아스트라제네카 1차 그리고 2차는 화이자 그리고 저는 얀센 그리고 50대인 설 교수님 모더나 그렇습니다. 하면 이제 거의 뭐 백신을 종류별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맞게 되네요. 여기서 이제 부스터샷으로 노바백스를 누가 한번 맞으면 이제 이제 뭐 전부 우리-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종류별로. 최장군 아나운서 언제 맞았나요? 저 얀센 백신 맞았어요. 6월 언제? 21일에. 6월 21일에 그 자녀 야, 백신으로 맞았습니다. 좋겠다. 너무 좋아요. 2차 접종 안 해가지고. 네, 한 번으로 끝내서 너무 좋습니다. 외국인 아내들은 접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다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요. 또 건강보험 거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어 돼 있으면은 네. 외국인 이주 노동자 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기만 하면은 무료로. 무료 백신 접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접종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투냉이님께서 소리 지르는 최머시기 개그맨 오늘 하나요? 최국 씨. 예, 매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어제 제가 들었는데 와, 화 진짜 시원하게 내더라고요. 화를. 들어봤어요? 네, 대화남 대신 화내주는 남자 알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코로나 힐링 콘서트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팝 소프라노 송은예 씨가 강력 추천한 팝페라 가수 정주영, 장진호 씨와 함께합니다. 송은예 씨는 월간 송은예 하는 날인데 개인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두 분이 출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